자, LG 엔솔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9%가 밀려 떨어지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원전주들 쭉 내리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지금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 리튬 인산철 같은 쪽, 이쪽에 살펴보게 되면 어제여서 LNF 떨어지고 여기 밀려 내려오는 흐름 나오고 있죠. 2차전지 소재 부품 쪽, 이쪽 같은 경우도 보면 주르르르륵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 진행되고요. 자, 여기서 LG엔솔은 앞서도 이게 러닝 커렉션 쪽에 계속 달린다 쪽이 더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밴드 상단까지 들어갔죠. 밴드 상단까지 들어갔는데도 아직 아래로 팔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질 않고 있죠.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커렉션 라인 하단이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버티는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2차전지 쪽이 주가가 너무 굉장히 빠르게 올라 들어오면서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도 까버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끌어올린 종목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ESS 모멘텀을 내서가지고 좋지 않은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뒤집기 시도를 보였었는데, ESS 쪽으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이제 2차전지 새로운 살길, 그렇죠? 데이터 센터향 ESS의 증가, 이거 가지고 이제 쭉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2차전지가 너무 올랐다, 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 LG 엔솔의 케이스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G 엔솔의 경우에 지금 ESS 잘 아시다시피 ESS에서 대규모 수주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ESS 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봐야 즉 EV, 전기차용 비중이 매출의 60%대가 나오고, ESS 향 매출은 매출의 1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나올 수가 없고, K점을 벗어났는지 않는지도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요, 이거 앞쪽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제약바이오에서 이게 모든 섹터가 다 이런 식으로 얘는 잣대를 들이민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실적 시즌에 가면 지들 꼴리는 대로 제약바이오에서 과거에 예전에 날려주던 종목들, 그 뭡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 들어왔던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구심 이렇게 얘기 들으죠. 그러니까 지들이 불리할 때는, 지들이 팔고 있을 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올라오면 이게 계약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 대가지고 깨부셨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고선 깨부셔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뒤쪽에서는 다시 지들이 이렇게 연락에 사고 들어왔을 때는 기술 이전 아주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 계약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저 앞쪽에 예전에 과거에 날려주던 종목, 헬릭스미스가 아니고 뭐였었죠? 예전에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 들어갔던 뭐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헬릭스미스였던가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종목들에 예전에 날라 들어갈 때, 이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슈팅돼서 날라 들어갈 때 그때 나왔던 재료하고 구조가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백이라든가 최근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이 기술 이전 구조하고 예전에 저 종목들이 그 구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 때는 지들은 이 종목을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사가지고 시가총액 2위까지 끌어당겼죠. 이때는 그냥 지들이 샀을 때는 기술 이전 기대 이 얘기만 잔나게 하고 여기도 지금 이 나이백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죠. 지들이 팔 때는 계약론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 얘기하고 있다. 지들이 사고 있을 때는 기술 이전 기대로 순식간에 말을 바꿔버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 지금은 사라진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빈펄의 제일모직.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하고 합병돼 가지고 사라질 때, 그때 제일모직은 섬유의복이 아니라 화학도 아니고 섬유유복도 아니고 전자재료주로 평가를 했었어요. 전자재료로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기관의 이잣대로 친다 그러면, 그럼 로봇주 다 내려야 돼, 다 까야 돼. 로봇주는 왜 사니? 로봇에서 뭐 실적 나와?
의사 다 패야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알테오젠 정도 종목 제외하고는 다 때려 팔아야 되는 거고요. 다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칠 것 같으면 그 제일모직의 경우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하고 상패될 때 전자재료주로 취급을 해서 사상 최고 주가로 상패가 됐는데요. 그때 전자재료 매출 비중은 10%밖에 안 됐어요. 10%밖에. 제일모직은 회사 이름은 제일모직 섬유유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종은 화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학들의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화학 분야가 매출의 절반이 넘어요. 매출의 절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약 3분의 1 정도가 섬유 이 부분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화학하고 섬유 요 두 가지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부분의 매출이 한 60% 되고 그 다음에 섬유 의복이 30% 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게 제일모직이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족직을 바꾸죠. 그거 가지고는 사업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기처럼 부품을 다루는 회사는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 삼성전자 타고 끼어 들어가면 충분히 이건 먹을 수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전자재료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전자재료. 그래서 2만 원이었던 주가가 15만 원까지 폭주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새로 시작할 때부터 시가지고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뒤에는 제일모직이 주가 2만원에서 10만원 가는 10만원 전후에서는 매출 10%밖에 안 돼요. 매출은 10%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은 화학도 아니고 섬유도 아닌 전자재료주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10%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전자재료로 재평가 이러면서 그렇게 날렸냐고. 화학에서 계속 까먹는데. 화학하고 섬유유급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그 10%에서 뭐 10% 가지고 뭘 하죠. 그 10%가 얼마만큼의 위력을 나타내느냐예요. 얼마만큼의.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10%가 실적을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 앞으로도 이렇게 까먹는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 2차전지 EV 항해 쪽에서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다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EV 쪽이 안 되고 전기차가 안 되고 계속해서 꼬라박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10%의 영향이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일모직이라든가 그런 종목이 지금도 많죠. 화학에서 변경시키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저 율촌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2차전지 소재가 압도적인 종목이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화학이 더 큰 거거든요. 활적이 화학이 더 커요. 그럼 이거 율촌화학 같은 종목은 왜 사냐고. 얘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거 왜 사냐고. 얘가 뭐 2차전지 전문 회사야? 2차전지 거기서 왕창 나와요? 네? 이렇게 보시죠 이거야.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지금 20%고요. 기존 화학 분야가 70%가 넘어요. 요거에서 또 2차전지만 깔르게 되면 여기서 또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 가지고선 주가 이래가지고 당기잖아요. 당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겨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이 종목 뭐하러 사냐고. 이거 왜 산 건데? 야 니들 이거는 왜 샀냐?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시기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민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2차전지에 돈 들어갈 거 일단 다 들어갔고요. 이제 캐즘의 유럽 쪽 같은 경우 캐즘에서 빠져나오고 국내에서도 8월달 같은 경우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봐야 된다라고 해서 바뀌어가지고 9월달부터 계속해서 2차전지 공략 계속해서 들어갔던 거잖아요. 얘도 이렇게 작살나고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이제 EV향 쪽 같은 경우 끝나고 ESS에서 빠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ESS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 개별 ESS 기업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요. 여기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2차전지를 주력으로 해서 바꿔 들어가면서 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그 전에 5년 전에는 이익률이 뭐 1% 말해가지고 연락이 잘 나가면 9% 잘 들어갔을 때 반도체 미칠 때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ESS 매출도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이익률이 계속해서 높거든요. 이익률이. 제일모직이 전자재료에서 매출은 10%밖에 안 됐습니다만
화학이나 섬유에서는 이익률이 1%, 2%밖에 안 되는데 전자재료에서는 이익률이 두 자릿수대가 나왔어요. 10%대. 이런 식으로요. 이익률이 두 자릿수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력 분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로 적자로 롯데케미칼 같은 유화주들처럼 개박살이 나지 않는 한 이쪽에 신규 사업 분야에서 커지는 걸로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이게 만약에 지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종목이라 그러면요. 그러면 ESS만 드립다 강조를 하겠죠. ESS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ESS의 영업 이익률 기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내가 사면 이익 기여도가 높고 이쪽만 강조. 네가 사면요. EV가 늘 나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지금 둘의 2차전지가 만약에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후덜덜덜덜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얘만 살펴보시면 돼요. 특히 2차전지 중에서도 ESS 향으로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필요 없고 이 종목이 이 러닝 커렉션이 깨지냐 이것만 살펴보시는 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올라올 만큼 다 올라들어서 이제 고가 저항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인데 이게 리버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리버설. 이게 시세에 충돌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더라. 이 하단의 라인 놓여져 있는 이 라인만 깨지 않으면 여전히 언제라도 돌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LG엔솔의 경우는 그 주가 이전에 자 요런 데서 지금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보셔야죠. LG엔솔 외에 또 다른 자 2차 전장 모멘텀 타고 들어오고 있는 삼성 SDI 오늘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오늘 못 깨져. 삼성 SDI하고 LG엔솔이 계속 오르는데 2차 전지가 나머지는 다 깨진다고? 조금 빌빌대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삼성전자는 4%씩 올라가더라는데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제 하이닉스가 7%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다 폭주했나요? 아니죠. 지금은 유명한 대형 유명주들만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 유명주들이 이 섹터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뒤쪽에 처져 있는 애들도 결국에 돌아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쪽에 처져 있는 애들도. 그다음에 2차전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얘들만 믿으세요. 얘들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얘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쪽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 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요런 애들 지금 이렇게 똑 떨어져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고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 오히려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삼성 SDI가 계속 올라가는데 상신이 디표가 왜 떨어지냐고. 삼성 SDI가 ES향으로 그래서 진출해서 ES에서 LG엔솔처럼 수주를 왕창 받는다 그러면 얘 자동으로 수주 늘어나는 애입니다. 똑같이 자동으로 늘어나가는 기업이에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떨어지는 때 같은 거 요런 걸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오르고 있는 24명의 전문가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이 있는데요.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각자 주특기 분야가 다 따로 가지고 전공 분야 특기 분야를 따로 가지고 있고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단타만 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는 좀 적죠. 중장기 투자자 전문가 숫자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재료주를 중심으로 단타를 치는 분이 있고 세력주 중심으로 단타를 치는 경우가 있고 테마주 중심의 단타를 치는 경우가 있고 급소매매 단타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문가 특기 분야 스타일 그 구분을 잘 해두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오를 때 반도체에서 먹고 그 뒤에 로봇이 폭주할 때 로봇에서 먹고 지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9월 말에서부터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을까봐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강조드렸죠. 반도체 다음은 전력 원전입니다.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듣고 요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옮겨 들어간다 그러면 반도체에서도 먹고 로봇에서도 먹고 전력 배설비에서도 먹고 전력 설비 오늘도 잘 나가고 있죠. 그 줄줄이 쭉쭉쭉쭉 다 뽑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수도 많이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수보다 훨씬 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래 이런 게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